오늘 밤이다. 30년을 기다렸다. 요양병원 302호실. 77세 윤기철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그를 치매 환자로만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윤기철. 올해 77입니다. 겉으로는 치매에 걸린 불쌍한 노인. 하지만 실은 모든 게 연기입니다. 이곳 평화요양병원에 입원한 지 3개월.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였습니다. 복수. 30년을 기다린 복수를. 아침 7시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윤 할아버지, 주무셨어요? 아침 드실 시간이에요. 여기가 어디요?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멍한 표정, 느린 말투. 병원이에요. 할아버지, 벌써 3개월째 계시잖아요. 그래? 나 왜 여기 있지? 아이고, 또 잊으셨네. 괜찮아요. 밥 드시고 산책하러 가요. 간호사가 나가자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빛. 3개월간 완벽하게 속였어. 이제 거의 다 왔다. 창밖을 봤습니다. 5층 VIP실이 보였습니다. 저 안에 그가 있습니다. 강태준 회장. 30년 전 제 아내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그 사람. 30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1994년 저는 국가안전기획부연 국정원 요원이었습니다. 해외 공작, 대북 업무를 담당하는 최정예 요원이었죠. 하지만 그해 가을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임무 중 실수로 요원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제 판단착오였죠. 조직은 저를 희생양으로 만들었습니다. 언론에 제 이름이 공개되고 모든 책임을 뒤집었었습니다. 그 배우에 강태준이 있었습니다. 당시 정치인이었던 그는 자신의 비리를 덮기 위해 저를 이용했던 겁니다. 언론 플레이, 정치 공작. 저는 국민의 적이 되었습니다. 아내 김수지는 견디지 못했습니다. 매일 집 앞에 몰려드는 기자들, 수군거리는 이웃들, 아이들이 학교에서 당하는 괴롭힘. 그해 겨울, 아내는 수면제를 과다 복용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더는 못 견디겠어요. 유서에 적힌 마지막 말. 아내를 잃은 그날부터 저는 오직 복수만을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강태준은 철저하게 보호받았습니다. 경호원, 권력, 돈,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죠. 30년을 기다렸습니다. 기회를 노렸습니다. 그리고 6개월 전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강태준이 안말기로 평화요양병원에 입원했다고. 바로 잠입을 계획했습니다. 아침, 식사 후 산책 시간, 휠체어에 앉아 복도를 돌았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할아버지, 병원이에요. 매일 말씀드리잖아요. 간병인이 답답한 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변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5층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CCTV 위치, 경비원 교대 시간, 모든 것을 머릿속에 기록했습니다. 30년 전의 훈련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5층 VIP실 앞을 지나갔습니다. 경호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여기는 못 지나가요. 아, 죄송합니다. 할아버지가 치매가 있으셔서. 간병인이 사과하며 휠체어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봤습니다. 문틈 사이로 보이는 침대. 저기 강태준이 누워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라. 곧 내 차례다. 오후 302호실로 돌아왔습니다. 4인실이었습니다. 다른 3명도 모두 노인 환자들. 윤 할아버지 오셨네.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옆 침대에 박순희 할머니였습니다. 74세, 파킨슨병 환자. 당신은 누구시죠? 아이고, 또 잊으셨네. 나예요. 박순희. 아, 그래요? 순희 할머니는 순박했습니다. 매일 웃으며 환자들을 격려했죠. 할아버지, 오늘 날씨 좋던데요? 기분 좋으시죠? 그래요. 좋아요. 사실 순희 할머니는
가족이 없었습니다. 혼자였죠. 하지만 늘 밝았습니다. 다른 환자들을 돌보며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사과 하나 깎아드릴게요. 아니, 괜찮아요. 괜찮긴요. 드셔야 건강해지시죠. 순이 할머니가 사과를 깎기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파킨슨병 때문에 손이 떨렸지만 정성껏 깎았습니다. 자, 드세요. 고맙습니다. 사과를 받아 먹었습니다. 왜 이렇게 친절한 걸까? 나 같은 사람한테 조금 불편했습니다. 복수만 생각하던 제게 따뜻함은 방해였습니다. 저녁 무렵 간병인이 들어왔습니다. 젊은 여성, 28세쯤 보이는 이지은이었습니다. 할아버지들, 저녁 드실 시간이에요. 지은아, 오늘도 왔구나. 순이 할머니가 반가워했습니다. 지은은 이 병원의 간병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특별했죠. 급여도 적고 힘든 일인데 항상 웃으며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할머니, 오늘 기분 어떠세요? 좋지. 내가 있으니까. 에이. 할머니, 둘이 웃었습니다. 지은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윤할아버지, 저녁 드시러 가실래요? 배고파요. 그럼 가시죠. 제가 모시고 갈게요. 휠체어를 밀며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지나며 지은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날씨 정말 좋았어요. 내일 날씨 좋으면 밖에 나가실래요? 산책하면 기분 좋으실 거예요. 그럴까요? 네. 햇빛 쬐면 건강에도 좋고요. 지은의 목소리는 진심, 어린 따뜻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착한 걸까? 조금씩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시간, 저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치매 환자의 느린 동작이 아니라 훈련된 요원의 민첩한 움직임으로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바람이 들어왔습니다. 5층 VIP실에 불빛이 보였습니다. 주머니에서 작은 칼을 꺼냈습니다. 30년간 간직해온 칼, 아내의 유품 옆에 두었던 칼. 수진아, 이제 고지야. 조금만 기다려. 칼날이 달빛에 반짝였습니다. 계획은 완벽했습니다. 경원 교대 시간, CCTV 사각지대, 모든 것을 파악했습니다. 일주일 후면 실행에 옮길 겁니다. 하지만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순이 할머니였습니다. 왜 안 주무세요? 아, 저는 화장실. 아, 그러시구나. 제가 도와드릴까요? 아니에요. 혼자 할 수 있어요. 그래요? 조심하세요. 순이 할머니가 다시 누웠습니다. 저도 칼을 숨기고 침대로 돌아갔습니다. 들키지 않았다. 다행이야. 하지만 가슴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순이 할머니의 순박한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아니야. 집중해야 해. 복수만 생각해야 해.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복수 실행일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아침, 302호실이 소란스러웠습니다. 순이 할머니, 지은이 순이 할머니를 흔들었습니다.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순이 할머니가 쓰러진 겁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맥박이 약합니다. 응급실로. 순이 할머니가 들것에 실려 나갔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그 모습을 봤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치매 환자처럼 연기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왜 나는 신경 쓰이는 거지? 오후, 지은이 돌아왔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위독하대요. 뇌출혈이래요. 수술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지은이 울먹였습니다. 할머니 가족도 없고 저도 돈이 없고 어떡하죠? 병실이 침울해졌습니다. 다른 환자들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복잡했습니다.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신경 쓸 필요 없어. 하지만 순이 할머니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매일 웃던 얼굴, 사과를 깎아주던 떨리는 손. 할아버지, 기분 좋으시죠? 했던 말들. 왜 나는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 거지? 그날 밤 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30년간 복수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감정을 죽이고 계획만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온 후로 무언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순이 할머니의 순박한 웃음, 지은의 헌신적인 돌봄. 이런 따뜻함을 30년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5층 VIP실의 불빛. 내일이 실행일입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수진아, 내가 제대로 하는 걸까? 처음으로 의문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이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들, 좋은 소식이에요. 순이 할머니 수술비가 모였대요. 정말요? 네. 병원에서 익명의 기부자가 전액을 내주셨대요. 누가요? 모르겠대요. 익명이래요. 근데 정말 감사한 일이죠. 지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사실 그 돈은 제가 낸 것이었습니다. 30년간 모아둔 돈 중 일부를. 왜 그랬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기분 좋으시죠? 지은이 제게 물었습니다. 그래요. 그쵸. 할머니가 살 수 있게 됐으니까요. 지은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세상에 좋은 사람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렇죠? 그래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오후. 산책 시간. 지은이 저를 휠체어에 태워 밖으로 나왔습니다. 병원, 정원. 햇빛이 따뜻했습니다. 할아버지, 날씨 좋죠? 좋네요. 그쵸? 이런 날 밖에 나오면 기분이 좋아져요. 지은이 벤치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왜 간병인이 됐는지 아세요? 제 할머니 때문이에요. 할머니가 치매셨거든요. 지은의 목소리가 잔잔했습니다. 제가 중학생 때부터 할머니를 돌봤어요. 부모님은 일 때문에 바빴고 처음엔 힘들었어요. 할머니가 저를 못 알아보실 때, 밤새 헤매실 때. 근데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지은아, 고마워. 내가 있어서 행복했어. 그때 깨달았어요. 누군가를 돌보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지은이 저를 봤습니다. 그래서 간병인이 됐어요. 할머니처럼 외로운 분들을 돕고 싶어서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도 가족이 있으세요? 없어요. 그럼 저희가 가족이에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지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가족. 나한텐 오래전에 사라진 단어인데 그날 밤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밤 11시 경호원 교대 시간. 모두가 잠든 시간. 저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검은 옷을 입었습니다. 30년 전 입던 작전복과 비슷한 옷. 칼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CCTV 사각지대를 따라 이동했습니다. 계단을 올라 5층으로. 30년의 훈련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77세의 몸이지만 움직임은 날쌔습니다. 5층 복도. VIP실 앞. 경호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교대 시간이었습니다. 문 앞에 섰습니다.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드디어 30년을. 하지만 문을 열기 직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돌아봤습니다. 지은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여기 계세요? 화장실. 화장실은 반대편인데요. 지은이 의아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치매가 심해지신 건가? 위험해요. 여기는 올 수 없는 곳이에요. 같이 가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지은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저는 따라갔습니다. 칼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왜 나는 따라가는 거지? 302호실로 돌아왔습니다. 지은이 저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할아버지, 밤에 돌아다니시면 위험해요. 다치실 수도 있고. 미안해요.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리려고 있는 거예요. 지은이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푹 주무세요. 내일 또 좋은 하루가 올 거예요. 고맙습니다. 지은이 나갔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오늘은 못했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30년 만에 흘리는 눈물. 다음 날, 순이 할머니가 수술해서 깨어났습니다. 순이 할머니, 지은이 달려갔습니다. 지은아? 네, 할머니. 정말 다행이에요. 나, 살았구나. 당연하죠. 할머니는 더 사셔야 해요. 둘이 울며 안았습니다. 저는 문 밖에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내가 한 일이 이렇게 좋은 결과를 가져왔구나.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들었습니다. 나는 복수를 위해 여기 왔는데 왜 이런 일을 한 거지? 일주일 후 순이 할머니가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할아버지, 오랜만이에요. 아, 당신 살았어요? 네, 덕분에요. 익명의 기부자분 덕분에. 순이 할머니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누군지 모르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사실 괜찮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혼란스러웠습니다. 30년간 복수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복수가 옳은 것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5층 VIP 환자분이 위독하답니다. 간호사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강태준 회장님이요? 암이 급속도로 악화됐대요. 이제 며칠 못 남으셨대요.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강태준이 죽어간다고?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기뻐야 할까? 슬퍼해야 할까? 아니, 왜 슬픈 거지? 그날 밤 또 5층으로 갔습니다. 이번엔 들키지 않았습니다. VIP실 문 앞에 섰습니다. 경호원이 없었습니다. 아마 회장이 위독해서 의사들이 안에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강태준이 누워 있었습니다. 77세, 저와 같은 나이. 하지만 병으로 야위어 80대처럼 보였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각종 기계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 옆에 섰습니다. 칼을 꺼냈습니다. 강태준이 눈을 떴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누구? 기억 못하겠지. 윤기철이야. 기철. 30년 전 내가 파멸시킨 사람. 강태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때 그 사람. 그래. 내 아내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내 죄를 갚으러 왔어. 칼을 들어올렸습니다. 강태준의 목에 갖다 댔습니다. 30년을 기다렸어. 이 순간을. 강태준이 떨렸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강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도 평생 후회하며 살았다. 그게 매일 악몽에 시달렸다. 내 아내분. 정말 미안하다. 강태준이 흐느꼈습니다. 저는 칼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늦었어. 이미 다 끝났어. 알아. 하지만 진심이다. 용서를 빈다. 강태준이 기침을 했습니다. 피가 섞인 기침. 나도 곧 죽는다. 너한테 죽든 병으로 죽든. 하지만 죽기 전에 용서를 구하고 싶었다. 저는 칼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이 사람도 후회하며 살았다고?
그때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지은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뭐 하세요? 지은이 달려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칼은 왜? 비켜. 안 돼요. 할아버지, 이러시면 안 돼요. 지은이 제 앞을 막았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제 아내를 죽인 사람이야. 알아요. 들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안 돼요. 왜? 할아버지가 이 사람을 죽이면 할아버지도 죽는 거예요. 뭐, 할아버지의 남은 인생이 증오로 끝나는 거예요. 이미 30년을 증오로 살았어. 그럼 남은 시간은 다르게 사세요. 용서하세요. 지은이 울었습니다. 할아버지, 제발 칼을 내려놓으세요. 저는 지은을 봤습니다. 눈물 흘리는 지은, 그리고 순이 할머니가 떠올랐습니다. 환하게 웃던 얼굴. 할아버지, 기분 좋으시죠? 했던 말, 그리고 제 아내도 떠올랐습니다. 여보, 증오는 우리를 파괴해요. 용서해야 해요. 생전에 했던 말. 수진아,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나 약해졌어.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30년의 복수가 무너졌습니다. 다음 날, 모든 게 밝혀졌습니다. 병원 측이 저를 조사했습니다. 윤기철 씨, 당신은 치매가 없군요. 네. 왜 거짓으로 입원한 겁니까? 복수하려고요.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30년 전의 일, 아내의 죽음, 복수 계획. 병원은 경찰에 신고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강태준이 막았습니다. 신고하지 마시오. 하지만 회장님, 그 사람을 용서하겠소. 제가 잘못했소. 30년 전에 강태준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윤 씨, 정말 미안하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강태준이 저를 불렀습니다. VIP실로 갔습니다. 이번엔 칼 없이 앉으시오. 윤 씨, 내가 할 말이 있소. 강태준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내 재산 목록이오. 왜 이걸? 30년 전 내가 당신 인생을 파괴했소. 당신 아내분을 죽음으로 몰아넣었고 그 죄를 어떻게 갚을지 30년간 고민했소. 강태준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이 재산의 절반을 당신에게 주고 싶소. 뭐, 속죄요. 돈으로 용서를 살 순 없지만 그래도 저는 서류를 밀어냈습니다. 필요 없소. 윤 씨, 돈이 문제가 아니오. 내 아내는 돌아오지 않소. 알고 있소.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 회장. 네, 당신도 후회하며 살았다고 했소? 그렇소. 매일. 그럼 됐소. 뭐가? 당신도 충분히 벌을 받은 거요. 30년간 죄책감에 시달린 것만으로. 강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맙소. 고마울 것 없소. 나도 이제 놓아주고 싶소. 30년간 짊어진 증오를. 그날 밤 302호실. 순이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기분 좋으시죠? 네, 좋아요. 정말요? 진심이에요? 네, 진심입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순이 할머니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됐어요. 행복하시면 그게 최고예요. 지은도 옆에서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진짜 우리 가족이시네요. 가족. 따뜻한 단어였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느껴보는 온기.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강태준의 상태가 더 악화되었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강태준이 또 저를 불렀습니다. 윤 씨, 마지막 부탁이 있소. 무엇입니까? 내가 당신 아내분 묘소에 가고 싶소. 뭐, 사과하고 싶소. 직접.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날 병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앰뷸런스를 타고 아내의 묘소로 향했습니다. 30년 만에 떠나는 병원, 30년 만에 가는 묘소, 묘지에 도착했습니다. 아내 김수진의 묘 앞, 강태준을 휠체어에 태워 묘 앞까지 갔습니다. 강태준이 묘비를 받습니다. 김수진 님, 정말 죄송합니다. 강태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당신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평생 후회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강태준이 울었습니다. 77세 노인이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수진아, 나도 미안해. 30년간 증오만 하며 살았어. 내가 원했던 게 아닐 텐데. 두 노인이 묘 앞에서 울었습니다. 묘소를 떠나며 강태준이 말했습니다. 윤 씨, 고맙소. 당신이 용서해주지 않았다면 나는 죄책감 안고 죽었을 거요. 이제 편히 갈 수 있을 것 같소.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이제 편해졌습니다. 30년의 증오를 내려놓으니 가벼워졌습니다. 두 사람이 악수했습니다. 원수가 아닌 같은 고통을 겪은 노인으로서. 일주일 후 강태준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화롭게 잠든 것처럼 장례식에 갔습니다. 강태준의 가족들이 저를 봤습니다. 윤기철 씨시죠? 네, 아버지가 유언을 남기셨어요. 당신께 이걸 드리라고. 편지였습니다. 열어봤습니다. 윤기철 씨께 나는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용서해 주셔서 편히 갈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디 남은 인생은 행복하게 사십시오. 증오가 아닌 사랑으로. 강태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강 회장. 편히 쉬시오. 강태준의 장례식 후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강태준의 가족들이 저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윤기철 씨, 아버지 유언대로 이걸 드립니다. 서류 봉투였습니다. 이건 아버지 재산의 절반입니다. 약 500억 원이요. 뭐라고요? 아버지가 유언으로 남기셨어요. 당신께 드리라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건 받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뜻이에요. 거절하지 마세요. 하지만 그리고 아버지가 이것도 남기셨어요. 또 다른 편지였습니다. 윤기철 씨, 이 돈으로 부디 선한 일을 하십시오. 내가 평생 쌓은 죄를 씻는 일을 당신이 대신해 주십시오. 그것이 나의 마지막 속죄입니다. 편지를 읽고 결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받겠습니다. 그리고 약속하겠습니다. 선한 일에 쓰겠다고. 다음 날 병원 원장을 만났습니다. 원장님, 제안이 있습니다. 무슨 제안이신지요? 평화요양병원에 100억 원을 기부하고 싶습니다. 뭐라고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요? 가난한 환자들을 무료로 치료해 주세요. 그리고 간병인들의 처우를 개선해 주세요. 이 돈으로요. 원장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윤 선생님. 답은 물론입니다. 감사합니다. 소식이 퍼졌습니다. 병원이 들끓었습니다. 윤 할아버지가 100억을 기부하셨대. 정말요? 그래서 이제 가난한 환자들도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대. 순이 할머니가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정말이에요? 네. 어머. 할아버지가 부자셨어요? 아니요. 누군가에게 받은 거예요. 누구요? 용서한 사람에게서요. 순이 할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지은도 울며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감사해요. 왜? 저희 간병인들 월급도 올려주신다며요.
처우 개선도 해주신다고요. 할아버지 덕분에 저희가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어요. 지은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저는 웃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돈으로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수진복지 재단, 아내의 이름을 딴 재단, 가난한 노인들을 돕는 재단, 무료 급식소를 열었습니다. 무료 진료소도 만들었습니다. 요양원도 지었습니다. 30년간 모은 복수의 에너지를 이제 선한 일에 쏟았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수진복지 재단은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77세 노인이 만든 기적의 재단, 복수 대신 용서를 선택한 남자.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저는 유명해졌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다는 것. 그것이 중요했습니다. 어느 날 대통령이 저를 청와대로 초청했습니다. 윤기철 씨,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처럼 용서를 실천하는 분이 있어 대한민국이 자랑스럽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이것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이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국민훈장 모란장. 당신의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훈장을 받으며 생각했습니다. 수진아, 우리가 해냈어. 증오가 아니라 사랑으로. 훈장 수여식 후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윤기철 씨,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습니까? 30년간 복수를 준비하셨는데 왜 포기하셨나요?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사실 용서는 쉽지 않았습니다. 30년간 증오하며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평화요양병원에서 깨달았습니다. 증오는 나를 파괴한다는 것을, 복수해도 아내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주변 사람들의 따뜻함이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순이 할머니의 순박한 웃음, 지은 간병인의 헌신적인 돌봄, 그들이 제게 가르쳐줬습니다. 인생의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를, 복수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기자회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택했습니다. 남은 인생을 증오가 아니라 사랑으로 살기로. 그것이 제 아내가 원했던 것이니까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기자회견 후 평화요양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302호실. 순이 할머니가 반겼습니다. 할아버지, TV 봤어요. 대통령님께 훈장 받으셨더라고요. 네, 받았습니다. 우와, 우리 할아버지 대단해요. 대단하진 않아요. 그냥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지은도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축하드려요. 고마워요. 지은 씨, 할아버지 덕분에 저희 병원이 유명해졌어요. 환자들도 더 늘었고요. 모두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저는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덕분이에요. 여러분이 저를 변화시켰어요. 30년간 얼어붙었던 제 마음을 녹여줬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새해 사람이 껴안았습니다. 가족처럼. 그날 밤 아내 묘소를 찾았습니다. 묘비 앞에 앉았습니다. 수진아, 나 왔어. 오늘 훈장 받았어. 대통령한테. 내 이름으로 만든 재단도 잘 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도움받고 있어. 수진아, 나 이제 행복해. 30년 만에 처음으로 증오를 내려놓으니 가벼워졌어. 그리고 깨달았어. 내가 원했던 게 복수가 아니라 내 행복이었다는 걸. 이제 알았어. 고마워. 수진아. 그리고 사랑해. 달빛이 묘비를 비췄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아내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도 사랑해, 여보. 1년이 지났습니다. 수진복지 재단은 대한민국 최고의 복지 재단이 되었습니다. 전국 20개 지부, 5천 명의 직원, 연간 300억 원의 예산, 수만 명의 노인들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평화요양병원 302호실에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퇴원하셔도 되는데 왜 계세요? 지은이 물었습니다. 여기가 좋아서요. 여기요? 네. 여기가 제 집이에요. 여러분이 제 가족이고요. 순이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가족이죠. 어느 날 특별한 방문객이 왔습니다. 강태준의 아들이었습니다. 윤기철 선생님. 강 사장님, 저를 기억하시나요? 강태준의 아들입니다. 물론 기억합니다. 무슨 일로? 강 사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대신 사과드리러 왔습니다. 30년 전 일.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강 사장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회사 주식 30%를 선생님, 재단에 기부하겠습니다. 뭐라고요? 약 1,000억 원 가치입니다. 아버지 뜻이기도 하고 제 뜻이기도 합니다. 선생님이 하시는 일을 돕고 싶습니다.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아버지가 하지 못한 속죄를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두 사람이 악수했습니다. 과거의 원수가 아닌 같은 꿈을 가진 동료로서 그날 저녁 병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석양이 아름다웠습니다. 지은이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계셨네요. 응. 석양 보고 있었어. 예쁘죠? 그래. 아름다워. 할아버지. 응. 행복하세요? 그래. 행복해. 정말요? 정말이야. 78년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 지은이 미소 지었습니다. 다행이에요. 1년 전엔 할아버지가 무서운 표정이셨는데, 이제는 항상 웃으시니까 좋아요. 그래? 내가 그렇게 변했어? 네.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저는 하늘을 봤습니다. 지은 씨. 네. 고마워요. 날 구해줘서. 제가 1년 전, 그날 밤, 날 막아줘서 내가 복수하려던 그 순간에 당신이 막지 않았다면 난 살인자가 됐을 거야. 그리고 남은 인생을 감옥에서 보냈겠지. 당신이 날 구해줬어. 정말 고마워. 지은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감사해요. 할아버지. 왜? 할아버지가 제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용서의 힘을, 증오보다 사랑이 강하다는 것을. 할아버지는 제 영웅이에요. 두 사람이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일주일 후, 수진복지재단 1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수천 명이 모였습니다. 도움받은 노인들, 직원들, 후원자들. 저는 무대에 섰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1년 전, 저는 복수에 미쳐 있었습니다. 30년간 증오만 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평화요양병원에서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진짜 가치를 복수가 아니라 용서, 증오가 아니라 사랑, 그것이 진짜 힘이라는 것을. 그래서 이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제 아내 김수진의 이름으로 아내가 원했던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랑이 가득한 세상을.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겠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돕겠습니다. 그것이 제 남은 인생의 목표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립박수가 이어졌습니다. 순이 할머니도 박수쳤습니다. 지은도 울며 박수쳤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아내도 박수치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어, 여보. 자랑스러워. 기념식 후 언론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윤기철 선생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네. 증오에 빠진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수는 해답이 아닙니다. 복수해도 상처는 아물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질 뿐입니다. 진짜 해답은 용서입니다. 용서는 약함이 아닙니다. 용서는 가장 강한 힘입니다. 저도 77세에 배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용서하세요. 그리고 남은 인생을 사랑으로 채우세요. 그것이 진짜 승리입니다.
인터뷰 후 평화요양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302호실. 순이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오셨어요? 응, 왔어. 오늘 정말 멋지셨어요. TV에서 봤어요. 고마워. 할아버지, 오늘 기분 좋으시죠? 순이 할머니가 했던 그 질문. 1년 전엔 연기로 대답했던 질문. 하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정말 좋아요. 진심이에요? 진심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요. 순이 할머니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됐어요. 행복하시면 그게 최고예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30년간 복수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복수를 포기하고 용서를 선택한 순간 진짜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77세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겁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유난히 밝았습니다. 수진아, 저기 있니? 나 잘하고 있지? 걱정 마. 행복하게 살게. 남은 인생, 사랑으로 가득 채울게. 그게 내가 원했던 거잖아. 별이 더 밝게 빛났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그래, 여보, 잘하고 있어. 사랑해.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운 잠. 30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평화로운 잠. 다음 날 아침, 새벽 6시,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새로운 하루, 78세의 새로운 하루. 하지만 나이는 숫자일 뿐이었습니다. 마음은 청춘이었습니다. 좋아. 오늘도 열심히 살자. 더 많은 사람들을 돕자. 사랑으로.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 복수가 아닌 사랑으로 가득한 하루를. 77세 청춘의 새로운 인생이 계속되었습니다.